X 자식들, 국토부 차관 들어오라고 해. 과연 누가 한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을 이해하려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산 지역에선 김해공항 확장 대신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자 여당 출신 장관이 반발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 모습 먼저 만나보시죠.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못하니까 이런 부대 의견을 하는데 부대 의견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증액 요청을 합니다. 국토부로서는 사업을 해왔던 이런 하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우리 따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장관님 여론이 거의 그쪽으로 가는데. 아니 의원님 그 여론으로 하는 게 그리고 아닌가요? 국토부는 절차를 생략하고 가라 이거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 우리 부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없이 국토부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못하죠. 평론가님, 지금 네. 김현미 장관이 여론에 따라서 하라면 해라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네네네.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이 현안이 뭔지 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오랜 갈등입니다. 아주 오랜 갈등. 지금 이게 그 영남권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 요구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게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서도 검토해 보다가는 이 가덕도 신공항은 접고 결국은 지금 김해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국제공항을 확대해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어요. 예. 예비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그래서 지금 이제 김해공항이 확장을 하는 이 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역에서는 뜨거운 현안이에요. 안 된다. 이 김해 지역 주민들도 일부 반발을 합니다. 소음 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환경부도 조사하고 국토부도 검토하고 이랬던 오래 해묵은 사안인데 예. 지금 이제 해당 지역에 이제 이 국회의원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좀 따르기 위해서 이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우리 지역의 여론이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좀 계획을 변경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예산국회잖아요. 20억 원에 이것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용역비 예산을 달라가 핵심인데 네. 결국은 우리 지역 주민의 여론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그런데 왜 자꾸 김해공항을 주장하느냐. 국토부에서 이거 바꿔야 한다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국토부는 이게 여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법적 절차가 맞아야 하는 것이다. 저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예. 공무원들은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거 못 따른다라고 이야기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네, 위원님 앞서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국토부에서 난색을 표하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욕설까지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거든요. 그렇죠. 이 선거에서 밀릴 경우는 자기 대권도 상실은 대선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 전망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럼 뭔가 여당으로서는 어쩌면 부산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김해 신공항의 어떤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사가 끝나야 적정하다 안 하다 조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이번에 김태년 차관이 이 원내대표가 차관을 불러라고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정부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건설 용역비 20억 원을 빨리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지금 국토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안 끝났는데 지금 심사가 안 끝났는데 이걸 넣는다는 게 모순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쪽 결론이 나야지만이 이쪽에 연구 예산을 넣을 수가 있다. 무슨 소리야 지금 급한데 빨리 넣어서 그쪽 부산 시민 보십시오. 저희들 가덕도 이거 용역비 이렇게 넣었습니다. 앞으로 될 겁니다. 이걸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겠다 하고 있으니 지금 장관이 저렇게 버티니까 바로 차관을 불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이 용역비는 아니지만 용역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의 어떤 예산하는 걸 타협안을 마련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여당이 부산에 대해서 뭔가의 어떤 이 사업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비전을 이걸로 지금 보여주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장관과 그다음에 관료 이 사이에서
굉장히 지금 어떤 정말 충돌이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변호사님 급하더라도 절차에는 좀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일각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이 차관 들어오라고 해라는 발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차관 들어가라 했는데 그 앞에다 이제 약간 쌍스러운 얘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정부에 더욱더 이게 압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의 어떤 의식, 인식이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나 좀 그런 좀 궁금증, 의구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그 메인 포털 사이트에 메인 뉴스와 관련해서 하니까 보좌진을 이렇게 카카오 들으라고 해 하고 좀 문자 보내고 문제가 됐고요. 또 엊그저께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라. 이건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물론 예산 편성하고 이제 국감에 대한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군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국토부와 관련해서는 김현미 장관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성사시키려고 하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국토부 차관 들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일방적으로 뭐 욕설하면서 들으라고 해 이거 자체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내가 그만큼 많은 걸 갑질적인 어떤 지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저걸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예. 이번 주 유난히 여권에서 여러 말실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니 사람까지 그렇게 사망까지 그렇게 많았는데 그 사람까지 7명 이상이 죽었는데 그걸 지금 옹호하는 겁니까?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거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정말로 국민들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내 답답하시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가 선거를 여러 번 취재를 해보면 이게 사실 참 오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집권 여당 측에서도 선거를 앞두고는 굉장히 몸조심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사실 슈퍼 여당이 되고 난 다음에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조심하는 게 없어졌어요. 지금 뭐 박범계 의원 저 이야기를 보면 박범계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자기 한참 선배입니다. 대법관이. 예. 조재현 대법관이. 아니 그 조재현 대법관 앞에서 나한테 해달라고 지금 살려달라고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조재현 대법관 아마 그 마음속에 굉장히 그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부가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예. 특히 더군다나 국회에 있는 자기 후배가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빨리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3천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요, 사법부 아마 판사들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또 이정옥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838억이 사실은 이게 국민들 성인지 교육하는 용이다라는 듯한 비양수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피해자분이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본인이 먹었던 거 다 토해낼 정도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오만하고 어떤 면에서 이런 비춰지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 선거를 승리로 끌어야 본인이 한 데인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경고를 한 건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과연 이낙연 대표의 말을 들어서 앞으로 말 조심을 할지 그건 좀 더 봐야겠습니다. 예. 네. 박범계 의원이 살려달라 얘기한 건 예산을 살려달라 이런 의미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네, 평론가님, 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내년 보궐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맞습니다. 텐데 최근에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다음까지 바꿔가면서 이제 서울과 부산에 예. 후보를 내기로 했는데 보니까 잘한 일보다는 잘못한 일이다라는 반응이 많은 것 이게 같아요. 중요한 지표가 되죠.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내년에. 또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서 이 당헌까지 바꾸면서 공천하기로 한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서울은 잘했다가 29%예요. 못했다가 43%입니다. 네. 그러니까 못했다. 이 당헌 바꿔서 이 공천하는 건 잘못됐다는 여론이 높고요. 부울경, 지금 PK라고 우리가 부르는 지역은 잘한 일이 조금은 높지만 그래서 35%, 그리고 잘못한 일이라는 게 42%로 사실은 이 양쪽 지역 다 잘못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내년 4월에 민주당이 과연
여기서 이제 이 주민들의 마음을 바꿔낼 수 있을지 숙제가 됐습니다. 네. 예. 그럼 이번엔 추, 윤 대접 만나보시죠.